반갑습니다. 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요즘 시향철이라 여기저기 시향을 지낸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문화다 보니까 이 시향 지내는 걸 제대로 모릅니다. 기왕 지내는 거 알고는 지내야죠. 그런데 시향 지내는 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시향이 기본이 기제사가 기본이니까요.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제사가 뭐냐 하면은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날 해마다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합니다. 기제사부터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제사가 뭐냐? 돌아가신 날 매년 지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합니다. 기제사는 상차림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신의가 있어요. 신의.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지방을 논 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좌측이 동쪽이고 우측이 서쪽입니다. 좌청룡 우백호. 이제 아시겠죠? 뭐든지 제사 지낸다 하면 신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의 기준 아닌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재관 기준이 있어요. 헌관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사람 기준이요. 수를 내리는 좌집사, 수를 따르는 우집사. 요것만 사람 기준이고 나머지는 제대되는 건 전부 신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줄이 이제 5개 있는데 줄을 그럼 어떻게 놓느냐? 사람 있는 데서부터 본다면 과체 탕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요율이, 그 다음에 이제 보조요율이, 그 다음에 후식 과일, 이런 식으로 다 차려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 기준으로 볼 때, 지금 과체적탕은 사람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렇게 이제 차리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차리는 뭐는 어디다 놓고 이제 요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반 우갱. 돌아가신 분은 음기운이 가득한 분이요. 그래서 산 사람하고 거꾸로 다 국밥을 넣는 거예요. 산 사람은 오늘 지금 국 먼저 퍼먹게 국이 먼저 넣고 밥이 놓이죠. 매와 갱이라는데 돌아가신 분은 반대야, 반대. 매가 왼쪽에 오고 국이 오른쪽에 옵니다. 왜냐하면 음이기 때문에. 죽은 분을 죽은 분이 사는 데를 음택이래.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는지도 아셨죠? 그 다음에 생동숙소. 익은 거는 서쪽, 쌩쌩한 건 동쪽. 조율시, 조율이시도 있고, 그렇죠? 홍동백서. 홍동백서로 또 지내는 집도 있고, 그렇죠? 오동육서. 물고기는 동쪽, 육고기는 서쪽. 동두섬이. 이 자방 같은 걸 놓을 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두섬이. 그런데 어디는 이걸 또 반대로 놓죠?
동미, 소두 이렇게 또 나요. 면서, 병동. 면, 국숫가루 같은 거는 서쪽에 놓고 병동. 똑같은 건 동쪽에 놓는다. 좌포, 우회. 포는 좌측에 놓고 식혜 같은 건 우측에 놓는다. 곤좌, 스부. 마른 것은 좌측에 놓고 습한 건 우측에 놓는다. 남자, 여우.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또 좌포 우에도 우포 좌해 뭐 이렇게 놓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가래라는 게 이제 탄생이 돼요. 뭐 때문에 탄생이 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줄 놓을 때 과체적당을 과체탕적, 동두서미를 동미, 소두 뭐 이런 식으로 또 과일도 조율시 어디는 홍동백서 막 이렇게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때 이게 재래가 생긴 건데 당파 싸움이 분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인, 서인, 남인,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여기에서 제상이 다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진서라는 데서 그런 건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과일이죠, 과일. 과일은 그냥 과 이렇게 짝수로만 돼 있어요. 왜냐?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짝수로 쓴다. 짝수. 그게 음수거든요. 짝수가. 그러니까 땅은 음이다. 그리고 동물 뛰어다니는 거 동물들은 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홀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줄을 쓸 때 과일이 이제 짝수니까 아니에요. 그냥 음양 이렇게 다 제쌍도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자기 가가래대로 내려오는데 이로 쓰면 됩니다. 과일도 그러면 왜 과과 해놨느냐 이거라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배가 1904년도에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고 사과 같은 거는 1884년도인가 그때 아마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가래집남 김장선 선생님이 가래집남이 과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다 홀수다 요거만 정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쓴 거는 뭐 대추, 밤, 감 이게 있었죠. 그 다음에 호두, 잣, 은행 이렇게 육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썼었어요. 옛날 제사 지낼 때는 이것도 또 다 이렇게 쌓아놓고 막 그냥 막 지내는 걸 보기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상을 할 때는 그냥 과일이 짝수다. 제상 줄을 이렇게 할 때 음양 이렇게 차린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제주 위주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제주가 있는 쪽이 북쪽이다. 이것은 예절 방위다. 자연 방위가 아니다. 예절 방위다. 그 다음에 음식을 차리는 것은 예절 방위인 신의를 기준으로 해서
주요일이, 보조요일이 후식. 이게 사람이랑 똑같이 그런 식으로 차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집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건 가가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상 차리는 것은 잘 아셨겠죠? 그러면은 제상 차리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상은 몇 줄로 차릴 것이냐? 음양으로 이렇게 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상은 누구 기준이냐? 신의 기준이다. 신의가 있는 쪽이 북쪽이다. 그 다음에 음식은 주요리, 보조요리, 후식, 사람 먹는 거랑 똑같이 차리면 된다. 이건 가가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가문의 제상 차림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강신이라고 합니다. 강신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분리됩니다. 혼백이 분리돼요. 영혼은 하늘로 가고 혼백은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그 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상 앞에 보면 향탁이 있어요. 향탁, 향을 올려놓는 상자가 있죠. 상에 올려놓은 상이 있어요. 그죠? 조그만 상이 있어. 그 향을 올려놓고, 향압을 올려놓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사그릇이 있어요. 상 밑에 모사그릇이 있고 왼쪽에 태죽그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향을 피워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영혼을 불러내립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육신을 불러 올려는데 이거는 수를 따라서 3번 비웁니다. 3번 다 베어서 빈잔을 만드는 거죠. 이 잔을 상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면은 제주가 2번 절을 하는 겁니다. 또 어느 집은, 어느 가문은 하늘에 영혼을 불러내릴 때 향을 피우고서 2번 절을 하고, 또 땅에 묻힌 육신을 내 혼을 불러올리기 위해서, 육신의 신을 불러올리기 위해서 모사그릇에 3번 완전 술을 비워오고 절을 합니다. 이게 4번을 하는 거죠. 근데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하늘에 올라간 영혼하고 땅에 묻힌 육신의 신을 뭉쳐서 하나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의 귀신이 됐을 때, 하나의 조상신이 됐을 때, 그때 제주가 2번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절하는 걸 강신이라는데 2번 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내릴강 귀신귀자 강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강신이 끝나면은 전원이 절을 합니다. 이걸 참신이라고 해요. 아, 조상님 오셨습니까?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예절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상님 오셨습니까? 오셨으니까 다 인사를 절을 해야죠. 절을 하면은 그때 제주가 절을 하고 나서 초원이라고 해서 술을 한 잔 탁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3번
비우는 거예요. 왜 3번 비우는 거냐? 하늘과 땅, 혼배, 응? 또 아니면 천지인이라고 하죠. 하늘, 땅, 사람. 사람이 조화를 이룬 거예요. 합의일체.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조상신과 나하고 이제 함께한다. 그 통로가 뭐냐? 그것이 술입니다. 술. 술로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거예요. 조상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그래? 잘들 있었느냐? 이렇게 귀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로가 이 술이, 술을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라 제주가. 제주는 그 가족들 중에 치고 높은 사람이죠. 나라 같은 데서는 헌관이라고 그래요. 재관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강신했을 때 쓰는 잔을 그걸 써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강신했던 잔은 상에 올리는 게 아니고 그 향탁에다 올리는 거예요. 향탁에다. 그냥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잔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요거까지는 뭐 그 잔으로 그대로 쓰는 거. 그리고 이 올렸던 잔을 이제 올리 전에 초원을 해서 이제 절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어느 집은 여기서 개반을 해요. 개반을. 초원하고서 개반을 해요. 그러고 독축을 읽어요. 독축. 조상님, 오늘 조상님 누가 이렇게 이렇게 조상님을 위해서 차려놨으니까 맛있게 잡수세요. 흠양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이때 이걸 독촉이라고 그러는데, 독촉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제주가 제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축간이 별들이 있어요. 축간이 독촉을 하고 나면 제주가 2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개반을 해놓고. 근데 개반을 안 하는 집도 있어요. 원래 이건 대부분은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상신이 오셔가지고 이 술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술안주를 이렇게 좀 드시고, 밥은 열어놓으면 식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원이라는 걸 해요. 아원. 2번째 또 자손들이 있으면 2째 자손이 또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이렇게 따라. 그러니까 밥 드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계에서. 이 술로. 2째 아들하고 또 소통하고. 이걸 아원이라고 하고, 또 셋째가 또 종원이라고 해요. 3잔을. 이렇게 3잔을 퇴직그릇. 이때는 퇴직그릇이요. 퇴직그릇. 초원서, 아원, 종원은 퇴직그릇이요. 그때 강신할 때는 모삭그릇이었죠. 이건 퇴직그릇. 이건 완전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걸 모삭그릇을 안 해놓고 어느 집은 뭐 쌀을 넣어가지고 모삭그릇 대신도 하는데, 모삭그릇하고 퇴직그릇은 완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기는 게 다른 거예요. 담기는 게. 모사는 말 그대로 모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모삭그릇을 딱 그냥 퇴직까지 뭐 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원, 종원까지 다 끝나면은 그때 삽시정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술 한잔 딱 드시고 이렇게 있고 인간하고 다 소통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저, 2시라고, 저, 밥도
식지 않게 이제 돼 있으니까 뚜껑을 열고 삽시정조를 하는 거예요. 삽시정조. 삽시정조가 뭐냐? 숟가락 꽂는 걸 삽시라고 그래요. 삽시. 정조. 이 젓가락.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데 어떻게 놓느냐? 숟가락은 동쪽으로 이렇게 퍼먹는데 이렇게 원폭한 데가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잡는 부분이 서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젓가락은 이 끝이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잡는 부분이 서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런히 이렇게 놓으라는 건데 그걸 잘못 알고서 상을 세고 땅땅땅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가지런히 하려다 보니까 젓가락 맞추게 하니까 상에 떨어놓고 놓고 맞춘다는 것이 변질이 되자는데 이건 조상신을 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지런히 육절시나 뭐 이런 데다 아니면은 국그릇 위에다 놓든지 이렇게 뜯으시기 좋게 잡수시기 좋게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걸 유식이라고도 해요. 유식. 그렇게 되면 드실 시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맛있는 산해진미 다 해놨는데 그 자손들이 와서 찌룩찌룩하고 먹고 싶어나 하고 그러면 조상님들이 제대로 드실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드시게 만들어 드려야지. 그걸 한문이라고 해요. 한문. 한문이라고 하는데 한문이 뭐냐 하면은 문짝함 문문이요. 그러니까 문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원이 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편안하게 드시라고 닫아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뭐 밖으로 안 나가고 그 책상에서 좀 이게 거실로 이렇게 좀 문 있는 쪽으로 나가서 있죠. 얼마나 서 있느냐? 9숟가락 뜨실 정도 시간. 9숟가락. 9시 옛날에는 숟가락이 원래 크더라고요. 그 9번 뜨시면 밥은 다 드시니 이런 거예요. 참 옛날에 숟가락 크죠. 밥도 뭐 고봉이고 엄청 컸지만 그걸 한문이라고 그래요. 이제 드실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드실 시간을 드렸으면은 계속 조상님 모시고서 가마하고 불러오고서 드시라고 하고 내비두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문을 했으면 계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귀신한테는 기침을 하는 거예요. 조상신한테는. 우리도 남집 갈 때 밖에서 요즘은 완전 그 아파트라 뭐 기침 소리 갖고는 안 듣고 배를 누르지만은요. 옛날에 창살로 된 그 촌집에서는요. 삽작거려서 기침을 했어요. 누가 왔다는 걸 알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세 번 그러는 거예요. 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조상님이 이제 들어오는구나 얘들이 이걸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게 상식선이요. 그래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다 하셨으니까 뭐를 줘야 돼요? 헌다라고 그래. 한다. 옛날에 차를 올렸는데 그 차다짠데 우리는 그 숭늉을 올리잖아요. 숭늉으로 다녀 바꿔드리는 게 국을 숭늉을. 이렇게 이제 숭늉을 올리는데 숭늉이 없으니까 그 맑은 물을 갖다 하고서 거기다 밥을 3번 이렇게 말아 넣는 거예요. 숟가락을 이렇게 담궈서. 물론 이것도 숟가락 움푹 패인 건 동쪽으로 가고 잡는 건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 이렇게 드시고 싶으니까 숭늉 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은 역시 가지런히 이렇게 놓아야 되겠죠. 드시기 좋게. 젓가락으로 뭐 숭늉 드시다가 혹시 뭘 드시려나 이렇게 가지런히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헌다요.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짧아요. 눈 깜짝해서 이제 드시는 게 바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철시북반이요. 이제 다 드셨으니까 덮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다 드셨어요?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이렇게 덮어드리는 거예요. 어? 밥그릇을 덮고, 숟가락을 이제 내려놓고, 제대로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철시복반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렇게 덮어드리고 젓가락을 제자리에 이제 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신이라고 그래요. 사신. 말씀사자에 귀신 귀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다 드셨으면 이제 가세요. 이거 말을 무언의 말이죠. 말씀사니까, 그죠? 사신이라 해서 모두가 두 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재관이 아니면 절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언제 절하냐? 재관이 아니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에 모셔왔을 때 강신 다음에 참신이라고 그래요. 참신. 그때 전부 절하고 가실 때 사신 가실 때 절을 하는 거예요. 가실 때 이제 절을 했으면은 분축을 해요. 그걸 소지라고도 하고 분축을 해요. 그러니까 충문 읽은 거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방을 다 태우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보관하죠. 분축을 안 하죠. 조상님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불날 염려도 있고 또 환경이 훼손되겠죠. 종이 또 불살라고 그러면 그걸 또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나무가 이게 얼마나 많이 베지겠어요. 종이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조상님들의 배려라고 보여야 돼요.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상님들의 배려다. 그래서 조상님이 배려하니까 또 산 사람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걸 불살르면 또 쓰고 또 처리해야 되는 다음에 지날 때도. 그 다음에는 이제 조상님이 가셨을 거 아니야. 불살르고 다 가셨는데 이제 음복을 하는 거야. 음복이라 그래서 조상님 음식을 나눠서 이제 먹는 거예요. 대부분이 음복은 술을 나누지요. 술 한 잔씩 이렇게 놓고 안주를 하나씩 조상님 드시던 걸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서 승주통목 사상을 기르는 거예요. 웃분들 공경하고 이 가족 화해를 도모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철상을 하는 거예요. 철상.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순서를 다시 한다면 강신, 신을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전체가 인사하는 걸 참신. 그렇죠? 참신을 했어. 그 다음에 제주가 첫 잔을 올리는 거. 오셨습니까? 아이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제 소통이 술이라 하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차려놓은 음식을 좀 많이 드세요. 술 한잔 하시면서. 원래 이때는 개발하는 게 아닌데 개발하는 집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술을 들으면서 많이 드세요 하는 게 바로 독축이라고 했잖아요. 축문 많이 드세요. 이게 독축이 독축. 유세차 이게 있죠. 원래는 일본 애들이 집권만 안 했으면 유세차가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단기서부터 단군 신화는 아니고 단군 때서부터 우리 나라가 성립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단군 몇 년 세차 뭐 이렇게 세차 값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따 충문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두 번째로 잔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원이라고 그래요. 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잔을 올려요. 이걸 종원이라고 해요. 종원을 다 맞춰서 술을 다 들여서 술이 좀 오르셨겠는데 식전 정도 드시면은 술을 이렇게 인간하고 편안하게 해서 소통하게 될 때 밥을 드리는 거예요. 식사하세요. 이게 삽시정절을 하는 거예요. 개반도 하고, 개반이 뭐예요? 열고, 밥을 열고 거기다 숟가락을 잡는 부분이 서쪽으로 가고 온폭 pen 부분이 동쪽으로 가고 젓가락을 끝이 동쪽으로 가고 잡는 부분이 서쪽으로 가고, 이 가지런히 놓은 거예요. 이따 상을 땅땅 때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유식이라고도 해요. 유식. 요 과정이 끝났으면은 또 드시는 거, 드실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한문이라고 해요. 한문. 요거는 문을 닫고서 편안하게 드시라고 자식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숟갈 9번 드실 정도의 시간을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문을 했어. 그러면 문을 열고 또 들어가야죠. 기침을 3번 하고 저희들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셔가지고 밥을 딱 드시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 한잔 요즘 같으면 차 한잔 하시고, 우리 밥 먹고 있어서 차문화 그냥 헌다라고 그래. 헌다. 올려드린다고 그래서 차를. 중국에서 이게 차를 했죠. 우리는 뭐야? 숭늉을 드리네. 숭늉. 그래서 숭늉 대신 뭐를 해요? 숭늉을 대신하는 게 바로 갱을 바꾸는 거야. 물을 바꿔가지고 숭늉으로 국을 갱으로 바꾸서 숟갈로 밥을 3번 떠넣는 거예요. 원래는 숭늉을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숭늉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숟가락 닦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또 넣는 거예요. 그게 헌다예요. 헌다. 그렇게 다 했어. 헌다까지 다 했어. 응? 헌다까지 다 했으면은 철시복반을 해야 되겠죠. 철시복반. 다 드셨으면 이걸 철시가 뭐예요? 철가는 거예요? 뭐를 철거야? 이 숟가락 젓가락을 지우치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밥뚜껑은 닫는 거예요. 그게 복반이에요. 밥뚜껑 다 드셨은 걸 철시복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드셨으면 뭐를 하셔야 돼요? 가시게 해야지. 계속 앉혀놓으시면 얼마나 바쁘시겠어. 조상신도 올라가서 하실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말씀사자에 귀신시자야. 무언의 말이지. 그래서 전원이 2번 절하는 거예요. 이 전원이 제주 말고 전원이 절할 수 있는 건 어딘지라고 그러세요? 강신이 끝난 참신 때 전원이
절을 하고 이때 사신이 절을 하고 독축 때도 절하는 거 아니에요. 딱 2번 하는 거예요. 딱 2번. 아주 쉽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절을 했어. 싹 이제 다 가셨어. 그러면 조상신 모셨고 조상신과 관련됐던 거는 깨끗이 이렇게 소질해서 정리해야 돼요. 소질하는 게 바로 분축,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조상신들은 어떻게 하다 그러세요? 이 지구온난화 큰 걱정을 하셔가지고 나무 한 그루도 비지 말고 잘 모아놔라, 이 사소한 것서부터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안 태워요. 그렇죠? 그걸 이제 잘 이제 모셔두고 다음번에 또 오시게 만들도록 잘 집에 모셔두고 가셔서 떠났으면 뭐야? 가족들이 이렇게 나눠 음복을 하는 거예요. 음복. 나눠서 음식을 나누면서 조상님에 대한 감사함과 가족과 돈독한 관계를 잠시나마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상을 치워야지. 요거를 철상이라고 해요. 철상. 이제 쉽겠죠? 다시 한번 빨리 그냥 요거만 얘기한다면 강신, 그 다음에 초원, 아니 강신 다 와서 강신, 참신, 그 다음에 초원, 독축이요. 독축. 그 다음에 독축, 아헌, 종원, 그 다음에 삽시정저, 이게 유식이라고 그래요. 유식. 삽시정저를 했어. 그러면 먹을 시간 드려야 되잖아. 한문을 했어. 그러면 나가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 계문. 그죠? 그러면 숭룡을 드려야 되잖아. 헌다. 숭룡을 드렸어. 그 다음에 이제 다 드셔서 덮어줘야 될 거 아니야? 철시복반. 응? 숟가락 젓가락 제대로 놓고 밥그릇은 덮고 다 덮었어. 그러면은 이제 가시라고 이 바쁘신 조상님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절을 해야 돼. 안녕히 가시라고. 이게 사신이에요. 사신이 이제 가시라고 절을 해서 끝났어. 그러면은 조상님과 관련된 걸 분축 소지라고 그래요. 그걸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안 태우는 거라고 그랬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조상님이 크게 배려를 해서 태우지 말거라 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편하게 해줬죠. 그 다음에 음복. 이제 먹거나 니들끼리 좀 나눠 좀 먹어라. 응? 그러면서 조상 얘기하고 숭조도 먹하고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을 철거하면 철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충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문은 대부분이 유세차이라는데 이게 일제 감정기에 우리 조상의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변질이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단군서부터 나라가 건립이 돼 있죠. 그때 우리 선대서부터 넣는 거랍니다. 연도를. 그래가지고 단군 시대 2333년이죠. 한번 제가 그 충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유죠. 유가 밧줄류인데 뭔 밧줄류? 뭐를 묶어놓는다. 잡아놓는다. 예절을 잡아놓는다. 예절을 묶어놓는다. 예절을 갖춘다. 그런 의미다. 이거. 어떤 사람은 바야흐로 응? 뭐 이런 이어지는 전년도에서부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의를 갖춘다. 이런 그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충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 단군 기원 4357년 세차 갑진 11월 기사삭 23일 신묘 효자 선영 감소고우. 여기서 효자가 나오는데 요 효자는 충문을 누가 읽을지 모르면 요거를 효손 이렇게 아니 후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다 조상님보다는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충문은 아무나 그렇게 읽으면 후손. 요거는 팁입니다. 팁. 현고학생 부군 세서처녀 휠부럼 주원 감사 호천망극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연 상향. 원서 설명하느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건 상당히 그 애절하게 참 이렇게 그 아주 무겁게 조상신한테 예의를 다 해서 깎듯이 이렇게 이게 충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유 단군 서기 4357년 세차 갑진 11월 기사사 23일 신묘 효자 선영 감소고 현고학생 부군 세서처녀 쉴부럼 주원감사 호천망극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원 상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충문할 때 꼭 단군 기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것을 제대로 다시 찾아서 해야죠. 요걸 하나하나 그 지금 한문으로 전부되어 있어서 요걸 하나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감소고는 감이감 밝힐소 알릴고 오두사 우요. 감이 밝혀 아랜다 이거죠. 신에게 고하려고 쓰는 말이다. 감소고 감이 밝혀서 아랜다. 현고조. 이거는 뭐 현고조 아니면 감소고가 했잖아요. 현학생 부군 신의. 이거는 뭐 고조 할아버지는 현고조 뭐 이렇게 되는 거.
현 증조 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 부군 신의 이렇게 했죠. 신의. 이건 학생 부군 신의는 뭐냐 하면은 관직이 없을 때 나타날 현 부군 학생 배우라 학생 임군군 학생 부군 곧집부 임군군 돌아가신 남자 조상을 높여 이르는 말이에요. 학생 부군이 그 다음에 세서천역은 햇새 차례서 옮길천 바꿀역해서 세월의 차례가 옮겨 바뀜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인 이런 거는 뭐 젖먹이 유유했다가 아내 그 영정 뭐 존칭에 할 때 유인을 쓰는데 지금은 뭐 유인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쉬일부럼 이게 하면 제삿날 쉬 날일 제삿날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시 부 이말림 돌아가신 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쉬일부림 쉬일부림이죠. 쉬일부럼 요것이 다시 돌아왔다. 그 다음에 추원감시 요거는 쫓을추 멀원 느낄감 패시. 그래서 떼시 나를 보살펴 주셨던 옛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완전 참 감성적이죠. 호천망그 하늘호 하늘천 그물망 끝극 그 은혜가 하늘 끝에 닿도록 감사합니다. 근위청작 서수공신 전연상향은 뭐냐면 근위 삼갈근 써이 그 다음에 맑은 청 작은 따를 짝 그 다음에 묻소 부끄러울 수 그 다음에 공신 있죠. 공신 공손할 공 펼칠신 펼신 그 다음에 전어는 뭐냐면 제사 지낼 전 바칠 헌 그 다음에 향양 요거는 대접할 향 오히려 상 술과 음식으로 공순히 잘 어울리니 흠양할 흠 잔치할 향 흠양하시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기 그러니까 단군 기원 4357년 세월 57년 11월 23일에 효자 선영은 아버님께 아뢰옵니다. 해가 바뀌어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에 이르러 아버님을 생각하고 희절을 느끼와 하늘같은 은혜 측량할 길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모든 제찬을 올리우니 흠양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뭐 잘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앞으로 기제사 지낼 때
반드시 이 유튜브를 보고 그래도 이 정도의 재래 정도는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김장선 선생님의 가래 집남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